국내성 개처. 전회에서는 첩첩산중의 관중 땅인 황주인 한양장안을 봉지로 받은 헌원이 그 천년의 험지를 기반으로 비왕이신 염제신릉의 후손에게 도전했다가 추천왕님에게 굴복하는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추천왕님께서는 참으로 난감하시고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추천왕님께서 헌원의 반란 이후 과연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 가셨는지 그 진실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소도. 한단고기의 삼성기를 인용합니다. 삼성기. 이후로 추천왕께서 토지를 개척하시며 구리와 청을 채취하시며 무기를 단련하고 생산하시니 당시의 구한국이 삼신으로 한 뿌리의 조상으로 섬겨서 소도를 주관하고 국경을 주관하며 추천왕께서 소도를 주관하셨다고 합니다. 즉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 관리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를 밝혀드리며 참고로 추천왕님 시대 구리와 청을 채취한 청동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시대에 스페인에서는 청동기 문화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중원에 발달된 문명들이 중원의 보살님들과 각지의 보살부를 통해 중원에 발달된 문명이 각 지역에 전달되어 인류의 공헌에 이바지했는데 그 중심이 바로 천조인 비단금자의 금성이었습니다. 소도는 소와 도의 합성어입니다. 소. 충청도 태안의 군명을 소태소주라고 합니다. 전라도 태인의 군명을 태산무성, 부성인의 대시산, 빙굴이라고 합니다. 충청도 태안의 군명이 소지역인 소주로 태안에 있었던 산이 태산으로 전라도 태인의 군명 무성이란 무주에 있었던 성이기도 합니다. 소지역에 있었던 무성의 정체를 아시겠습니까? 왕부의 중심성 관중인 한양에 있었던 한성, 부리성, 부도성을 무성이라고 했으며 이곳이 바로 이번 회의 주인공 역사 속 국내성이었습니다. 25사의 거의 모든 왕실의 궁궐이 있었던 곳이 국내성인 철옹성, 금성이었습니다. 이곳은 또한 헌원이 봉지로 받고 이곳을 기반으로 반란을 일으켰던 황주이기도 합니다. 이곳을 치우천왕님께서 헌원의 반란을 제압하고 나서 직접 관리했던 것입니다. 도. 치우천왕께서 직접 주관한 소도 중 도 지역도 살펴봅시다. 신도 비문 서문 중에서 우리 태종의 성대한 덕과 높은 공이 실로 이미 역대의 지향을 크게 능가하였으나 배필의 현숙함과 내조의 공이 또한 촉도 신주와 일치하는 점이 있다. 태종 왕비 원경 왕태후를 촉도 신지의 촉 주변의 지역의 사람과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태종은 조선 태종 이방원입니다. 도 지역은 촉으로 소 지역의 진산 화산의 아래 관중인 한양 장안을 화양의 촉이라고 했습니다. 치우천왕께서 직접 주관하신 소도란 황땅을 봉지로 받은 헌원이 있었던 첩첩산중의 한양 장안이었습니다. 청구 개처. 치우천왕께서 황제 헌원의 반란을 인으로서 굴복시키는 시점에 또한 청구를 개척하셨다고 하니 이 지명의 정체도 밝혀봅시다. 복귀씨는 신시에서 출생하여 우사관직을 세습하였고 후에 청구 낙랑을 지나 신으로 옮겨갔다고 하며 복귀씨는 신씨 배달의 선진 문화를 전수하고 수인씨를 이어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망 중에 한 명인 천왕님의 아들이었던 태호 복귀씨도 청구와 인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충청도 청주의 군명을 상당, 서원, 청주, 낭비성, 낭성, 전절군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계령현의 군명을 청주, 감문, 감주라고 합니다. 평안도 강계의 군명을 석주, 청원이라고 합니다. 푸른 청은 밝은 불과 동일한 지명으로 이곳 첩첩산중의 관중인 한양 장안의 흐른 강을 한강, 그리고 부처님이 열반하신 열반강, 압록강이라고 하며 또한 청하라고 합니다. 바로 청주의 흐른 강이 청하입니다. 청주의 군명 상당은 천왕님이 계셨던 곳을 당이라고 했습니다. 상당이란 천왕님이 계셨던 지리산의 용성 당성의 이전에 계셨던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치우천왕님이 헌원의 반란 이후 소도를 주관하고 이곳 관중의 한양 장안으로 천도한 곳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입증해야죠. 자, 우선 역사 속 청주가 금강산이 있었던 금주 김해였다는 것부터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전라도 금구의 불어를 인용합니다. 이곡의 시에 청구의 봄이오니 해는 중천에 오르고 좋은 경치 구경은 농사철 아닌 때가 좋아라 라고 했습니다. 전라도 금구를 청구라고 합니다. 금구란 김해와 동일한 지명으로 김해는 금강산이 있었던 곳의 지명입니다. 역사 속 금주와 청주가 동일한 지역이었습니다. 충청도 청주의 신증을 인용합니다. 망선루,
객관동 쪽에 있었는데 옛 이름은 취경루이다. 이 류에 올라 시노라니 복례산을 지척에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경상도 동네 군명이 복례로 청주에 가까운 곳이 신시계천의 무대 복례풍악의 금강산이었던 것입니다. 자, 역사 속 청주에 금강산이 있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회대. 자, 이제 이번 회의 가장 중요한 지명 회대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치우천왕이 청구를 개척하고 회대 일대로 전도했다. 천왕님들이 계셨던 곳이 신시계천의 장소 개성의 비단금제의 금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치우천왕께서 혼원의 반란을 인으로 굴복시키고 회대로 천도했다고 합니다. 그 정체를 밝혀봅시다. 삼성기를 인용하면 치우천왕께서 염제신동의 나라가 쇠약해지는 것을 보시고 웅대한 포부를 가지고서 서로부터 전병을 일으키시고 스스로 색도로 진격하여 회수와 대산 사이에 운구하시고 이에 제후 혼원이 봉대함에 직접 탕록에 들로 달려가서 혼원을 사로잡아 신하로 삼으시고 후에 오장군을 파견하여 서쪽 고신을 쳐서 공을 세우시니라. 치우천왕님이 천도하신 회대는 혼원이 반란을 일으킨 장소였습니다. 회수. 회양, 회주의 흐름물이 회수인 것은 지리의 기본 상식입니다. 경기도 회양의 군명을 강연성, 연성, 회주, 교주라고 합니다. 회양의 군명이 왜 강연성, 연성인지 아시겠죠? 평양의 진산, 금수산이 금강산이라고 했습니다. 이곳 금수산 정상이 모란꽃무늬 닮아 연주라고 했던 것입니다. 대산, 대주에 있었던 산이 대산입니다. 경상도 송주의 군명을 신안가야, 성산, 경산, 대주라고 합니다. 경상도 송주의 군명이 대주로 송주의 군명 신안과 신도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신도는 혼원이 봉지로 받은 한양장안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경상도 송주의 부르를 인용합니다. 용흥사, 고을성 분문밖에 있다고 했습니다. 용흥사란 용흥이라는 지역에 있었던 사찰인 것은 지리의 기본 상식으로 황해도 황주의 군명이 용흥으로 이곳은 혼원이 봉지로 받은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치우천왕께서 천도하신 회대가 혼원이 봉지로 받았던 첩첩산중의 관중인 한양장안이었습니다. 국내성, 한성, 부도성, 불이성. 자, 이제 우리는 역사 속에 등장하는 불이성, 부도성인 국내성, 한성의 존재를 직시해야 됩니다. 이곳 첩첩산중의 관중에 있었던 철옹성이 바로 치우천왕님이 개척한 천자인 황제의 성인 금성, 국내성, 한성, 무성, 화성이었습니다. 하나의 성을 다르게 부르는 이름입니다. 우선 국내성 이름의 기원부터 찾아봅시다. 충청도 충주의 군명을 국원, 대원, 중원, 상화, 예성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양주의 군명을 상화, 견주, 매성, 내소라고 합니다. 한성부의 군명이 남경, 한양, 남평양, 북한산, 양주, 광릉이라고 합니다. 충청도 충주와 경기도 양주는 상화의 군명이 중복되며 경기도 양주와 한성부는 양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역으로 충청도 충주의 군명, 국원, 대원, 중원에 있었던 성이 바로 국내성이고 이곳이 역사 속 중원이 중국이었습니다. 한성을 하남 위례성이라고 합니다. 위례란 위리, 비리, 불이의 불이성인 국내성이라고 했습니다. 이곳 관중 땅을 봉지로 가지고 있었던 황제 혼원의 반란 이후 치우천왕께서 이곳 관중 땅을 개척하시고 그곳으로 직접 천도했던 것입니다. 이곳 회대가 바로 역사 속의 국내성 한성이었습니다.